오늘의 주제, 주식, 네. 부동산. 네.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뭐가 정답입니까? 주식과 부동산. 네. 네. 무엇이 정답이냐? 네. 주식과 부동산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뭐 어떻게 역시 갈비찜인가? 아니, 역시 잘 비트코인이었어. 자, 제가 오늘 신발인가 신발? 코인이었어요. 주식과 부동산 신발 리세일이었어. 여러분, 갈비찜. 말 좀 할게요. 네. 자, 제가 부동산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주택입니다. 어? 무슨 차이야? 그게 주택 부동산 아닙니까? 중에서도 그게 주택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자, 부동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실 좀 움직일 수 없다. 맞아. 현금화하기 어렵다라는 특징으로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아파트는 네. 저는 세미 캐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미캐시면은 거의 현금에 가까운 자산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자꾸 뭐 상가, 건물, 임야, 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파트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굉장히 획일적으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와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황금성이 굉장히 뛰어난 자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1주택, 내 집 마련이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이야기.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황재성 씨. 네.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아파트하고 네. 월세 150만 원 나오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둘 중에 뭐가 비쌀까요? 월세 150만 원 나온 아파트가 당연히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죠. 그럼요. 생각처럼 똑똑하시군요. 역시. 너무 맞췄어. 자, 맞췄어요? 현금 흐름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1,800만 원 나오는 높은 거. 아파트가 비쌉니다. 네, 상식적인 얘기인데. 상식적인 요 제가 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현금 네. 흐름의 양이 자산 가격에 네. 영향을 이건 좀 미친다. 집값이 당연하게 비싸면 당연히 월세도 비싸죠. 비싸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아파트하고 월세 100만 원 나오는 상가. 어떤 게 비싸요? 아파트. 아파트. 상가는 잘 안 나갑니다. 제가 가게를 또 하기 때문에 네. 상가 하면은 황금성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답. 이야. 자, 똑같이 현금 흐름이 1,200이라 하더라도 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공실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상가 건물은 어떻죠? 공실이 될 수 있어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월세 항상 들어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똑같아도 현금 흐름의 안정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네. 기대감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월세 100만 원 나오는 강남의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월세 100만 원 나오는 비강남의 아파트가 있어요. 어떤 게 비싸요? 이거는 월세 100만 원 나오는 강남 아파트가 비싸요. 왜냐? 어쨌든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기대감을 표현한 거거든요. 네. 강남의 아파트와 비강남의 아파트 둘 다 현금 흐름은 1,200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네. 그럼 둘 다 아파트면 안정성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구나. 미래에 뭔가 월세가 더 나올 것 같은 왠지 모를 기대감. 이게 자산 가격을 달리 만드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이제 또 종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또 건물일지 아니면 또 상가일지 아파트일지 땅. 여기서부터가 땅도 이제 있고. 그렇죠. 땅도 있고 경매. 여기서부터가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부동산 중에서도 제가 오늘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테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재테크란 여러분들이 20, 30년 후에 은퇴할 때도 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20, 30년 후에도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자, 상가 건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강남이나 명동, 홍대, 건대와 같은 중심 상권에 나가도 요즘 공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강남에도 나오는. 왜 그러냐?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쇼핑을 어디서 하십니까? 온라인. 휴대폰으로 하죠? 네.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병원 가는 거 말고 오프라인 매장을 갈 일이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20, 30년 후에는 그럼 이런 트렌드가 과거로 바뀌어서 60, 70년대로 갈 거냐? 레트로 열풍.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상가 건물 중에서도 뭐 분명히 살아남고 괜찮은 것이 있겠지만 네네.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그런데 반대로 아파트예요. 네. 도시에 있고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는 20, 30년 후에도 현금 흐름이 어떨까요? 좋겠죠. 좋죠. 밑에 막 지하철 막 다니고 당연하죠. 막 그래버리면은 그러니까 결국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주식에 비해서도 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안정적? 우리가 보통 주식과 부동산 이런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리스크라는 말이죠. 네. 자, 우리가 주식은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저변이 확대되어 있죠. 네. 오늘 뭐 주식 투자 안 하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 내 집 마련은 정말 하고 싶긴 한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 어머.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리스크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리스크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변동성.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평균 값에서 얼마나 더 마이너스, 얼마나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냐. 이 확률 분포의 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은 이렇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분들이 경험이나 지식 없이 이렇게 쉽게 했다가 상당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은 상당히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자,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주택을 샀더라도 집값이 올랐을 거죠.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20년 전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지금 과연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대박이 났을지 아니면 장담할 상패가 수 됐을지는 없지. 아무도 알 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예. 있죠. 이게 개별성의 차이가 결국 변동성, 리스크의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뭐 대표적인 어떤 주식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식을 우리가 보통 보면 네. 장기 투자 얘기할 때 10년 장기 투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10년 전에 주식 시장에서 정말 이 주식은 우량주니까 장기 보유하면 돈 번다 그러고 계속 추천을 했던 종목이 한 6, 7개가 있어요. 네. 네. 모든 증권사마다 이 종목은 정말 우량주니까 장기 투자. 그 종목이 뭐냐? 대표적으로 일단 S전자. 오케이, 소영 씨. 그다음에 두 번째 철강 회사인 아, 그다음에 H자동차. 오케이. 그죠? 그다음에 땡땡전력, 어. KTN땡, 아, 땡타이어. 어.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종목들이 다 우량주로 우량주. 추천했어요. 지금은 자, 어떻게 돼 10년 있어요? 지났어. 네. 지금 어떻게 됐느냐? 최은정님 너무 궁금하죠? 네. 땡 반토막. 진짜? 진짜요? 와. 네. 그다음에 H자동차 네. 반토막. 대박. 그 뭐 액면 분할한 거 아니었어? 그다음에 땡코. 땡타이어 네. 네, 제자리. 제자 S전자. 와, 그럼 다 뻥. S전자는 2.8배 정도 올랐어요. 몰랐어. 제가 지금 남았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 자, 그럼 그 기업들이 무슨 망했느냐?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지금 기업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량 기업이고. 네, 지금도 우량 기업 소리 듣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초과하는 성장이 있어야만 오르는 건데 10년 동안 제자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폐 가치로 봤을 때 마이너스. 엄청난 마이너스가 난 거죠. 반토막은 더 하네. 이게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아파트가 답이네. 오히려 그러니까 아파트 주택 공동- 특히나 아파트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쏠리고 그런데 있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아파트가 뭐 좋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알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라는 게 그 진입 장벽이 무슨 너무 문지방 높아. 넘어 다니듯이 넘어 다닐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 그리고 또 주택이 그런 장점도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니까 이걸 이제 마련해 두면 뭐 2년마다 전셋집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사 비용 아끼고. 살 수 있다라는 이것도 해결이 맞습니다. 가능한 어찌 보면 집도 해결이 되면서 투자도 해결이 투자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신의 능력으로 그 주식을 정말 골라서 샀다고 하더라도 1주택 수익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는 사용 가치라고 하는 특수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가 7억이에요. 네. 제가 거기서 전세를 만약에 살고 있다. 근데 이 집을 너무 사고 싶어. 네.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면 바로 3억을 투자하면 돼요. 자, 이 3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갭. 갭. 리스크. 정확하게 맞아요. 갭이 실제 투자 금액이에요. 근데 주식 10억 원어치에 투자한다 생각을 해볼게요. 오, 최악이야. 이 10억은 10억 다 줘야 살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갭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뭐 서울의 아파트 지수가 지난 35년간 70배가 오르고 주식은 100배가 올랐다 이러면서 주식이 낮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지수는 모든 주식을 다 평균 낸 거니까 지수는 올라가요. 주식은 국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쓸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집은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 투자 수익률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월세, 전세 그 비용은 빼야 돼요.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돼요. 성공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택의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맞다. 아,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실거주도 돈이 든다는 사실 우리가 망각하는 것 생각하고 같아요. 있어요. 네. 엄청난 돈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어떻게 충당하냐가 중요한 어디서 건데 나와? 어떻게 우리가 흔히 시드머니, 실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 돈.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지금 뭐 아파트 얘기를 하니까 막 10억, 20억 막 이렇게 막 그 숫자가 커졌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시드머니 1억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1억을 넘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라고 사회초년생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돈 번 지 5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네. 그 우리 사회초년생들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다 평균해서 네. 대졸 초임 연봉을 따져보니까 3,57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달에 얼마냐면 297만 원.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300만 같아요. 원 정도. 네. 한번 좀 빨리 모아보자라고 독한 마음을 먹어서 만약에 3년 안에 모아보자 1억을. 그러면 얼마를 내야 아우. 되냐면 한 달에 269만 원을 모아야 돼요. 와. 뭐 한 달에 한 20만 원 쓰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네. 대박. 사회초년생들한테는 4년에 모으려면 월 199만 원 정도를 모으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만만하지 쉽지 않아요. 않아요. 한 달에 200인데. 그래서 5년입니다. 5년이면 158만 원만 모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런 그냥 예금으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저축을 한다면 그렇다는 뜻이죠. 네. 뭐 여기에 아니 뭐 근데 주변에 보면은 저도 사회초년생 때 그랬고 이게 뭐 사람들이 흔히 막 통장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분명히 월급이 들어왔는데 웃기다. 다 막 퍼가요 해가지고 통비네. 통장이 된다. 월급은 통장을 스치. 네. 그래서 로그 아웃, 로그 인, 로그 아웃 뭐 이런 네. 얘기 그래서 하고. 왜 이렇게 돈을 모으기가 다들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내가 왜 직장 생활 그래도 꽤 했고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지 그 안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명 내가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오적. 오적. 내 통장에도 오적이 있구나. 오적이지. 자, 그 오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모으는 거를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아, 내 잘못이었어. 아. 나노. 나눔. 나눔이죠, 나눔. 첫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거 없다. 만들면 안 되지. 전 나도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우리가 없어요. 마통이라고 하죠. 네. 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주식을 샀거나 갭 투자를 했다 그러면 박수. 그거는 잘한 거야.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도 그 돈을 쓰지 않고 어딘가 자산으로 바꿔놨으니까 잘한 건데 가방 몰았다. 사고 차 바꾸고 해서 마이너스가 커졌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보는 순간 저축은 싹 입맛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내가 마이너스 있는데 무슨 저축을 하냐. 오, 네네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입니다. 할부 자주 하는 분. 왜 무이자 할부? 자, 무이자 할부를 쓴다는 것은 물론 이자는 없어요. 굉장히 네. 알뜰한 소비인 것 네. 같은데 합리적 소비. 무이자 할부를 쓴다는 것은 비싼 물건을 너무 과감하게 사게 한다는 거죠. 맞아. 할부하면 할부하면 과감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즘 또 과감해진 이유가 뭐냐? 에이, 그냥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채소 마켓에 팔면 된다. 아 맞아 맞아. 또 뭐 이러니까 더 과감해진다. 네네. 심지어는 채소 마켓을 너무 열심히 쓰다 보면요. 내 취향을 안 사고 어느새 대중의 취향으로 물건을 사요. 진짜 그래. 아. 진짜 그래. 어디서 많이 네. 본 것 같은데? 나 지금 뼈가 너무 아프네. 그래서 어디서 본 게 아니라 다 네. 우리가 한 번씩 했던 나눔. 짓이에요. 나눔. 신발장 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 네. 또 그러니까- 있나요? 자, 세 번째는 할인의 유혹에 빠지다. 할인 너무 좋은데. 할인 너무 좋죠. 네, 너무 네, 좋아. 할인. 할인을 안 받으면 왠지 좀 섭섭하죠. 네. 손해본 거 같죠? 그죠? 네. 막 이건 사야 돼. 막 충분구매. 툭불원 이런 거. 현대인들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싸면 그냥 삽니다. 맞아. 그리고 사놓고 언박싱 해놓고 보니까 필요한 게 아니네? 안 써. 네, 그럼 다시 또 채소 마켓. 맞아요. 이거에 또 악순환. 네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네. 카페인 중독입니다. 이건 약간 그건 나 뭐예요? 약간 커피? 커피 먹는 거? 네. 카페인 중독 커피 값이 얼마나 된다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커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럼 카카땡, 페이스땡, 그 카페인 아. 그거 인땡땡 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요? SNS 중독. 자, 그건 안 되는데? 오늘도 멋진 사진 하나 안 올리면 뭔가 좀 불안하고 나가야 되구나. 나가 소비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죠? 예쁘게 네. 입고 좋은데 가. 자연 사진 막 찍어서 올린다 그러면 갑자기 이분이 돈이 없나 이런 생각이 아. 이 그래 선생님. 남을 의식하다 보면은 돈을 쓰게 돼 있어. 그것도 많네. SNS.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로 목적 없는 저축. 목적 없더라도 저축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저축을 왜 하세요? 저요? 사실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일단 대부분 분들한테 저축을 왜 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쓰기가 좀 그래서. 네, 무조건 아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자 이렇게 목적이 불분명한 저축은 만기가 되면 굉장히 큰 소비가 일어납니다. 남자분들은 아침에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에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바꿀 때가 됐어. 바꿀 엔진이 때가. 수명을 다한 것 같아. 그날따라. 성향이 좀 있는 그날따라. 것 같아. 우리 여성분들 적금 만기다. 백화점에 가면 이상하게 가방이 눈에 들어. 사야 될 것만. 본능적으로 만기가 다가오면 아니까. 가격을 딱 확인하잖아요. 가방의 가격을 깜짝 놀랍니다. 비싸서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적금 만기 금액하고 너무 비슷해. 야,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야. 이거는 신의 내 계시다. 거라는 운명이야. 이건 신의 계시. 운명이다. 운명이다. 빠바바바. 그래서 목적 없는 저축은 결국 열심히 모아서 한번 세게 지르는 소비가 될 뿐이다라는 거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진짜. 사실 또 목돈을 모으는데 뭐 이런 거 아무리 아껴도 사실 주식이나 정말 뭐 암호화폐 아니면 요즘 뭐 맞습니다. 적금 이게 언제 하냐 너무 이자율이 낮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세금도 많죠. 적금으로 목돈이 저는 항상 그 뭔가 이야기할 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비유를 해야 이해를 빨리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날아간다라고 하면 11,000km 정도를 비행을 하는데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구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륙. 이륙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비행기가 시끄럽잖아. 그 무거운 기체를 상공 11km까지 띄워 올려야만 그때부터 저항 없이 네. 800km로 날아가거든요. 순항을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1억까지 시드머니를 만들 때 뭐 주식으로 할 수 있고 코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1억이 되면 다행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1억이라고 하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비효율적인 것 같다 하더라도 저축을 하셔야 돼요.